네, 미세먼지 때문에 차라리 추운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먼지만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날이 너무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춤했던 동장군이 다시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말썽이었던 미세먼지는 말끔히 밀어냈지만 이번에도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의 찬 공기를 끌고 내려와 당분간 전국을 꽁꽁 얼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경기 파주 영하 15도, 강원 철원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에 머무는 등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칼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추위는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매우 크게 떨어지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유난히 매섭고 오래갑니다. 현재 일본 동쪽에서 고기압 장벽이 점차 발달하면서 동서방향의 공기 흐름을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북서쪽에 자리한 소용돌이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북극 한기를 끌고 내려와 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영하 15도를 밑도는 등 한파의 기세가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함께 서해안으로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서울시는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파 경계는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발령하는데 계량기함 보온 조치를 하고 장기간 외출하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서 수돗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내내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 보온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온이 미흡하다면 보온제로 계량기함 내부를 채워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북한 현송월 일행의 남한 방문에 이어 오늘은 우리 측 인원들이 북한으로 향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점검을 위해서인데요.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측 선발대 12명이 2박 3일간의 방북길에 오릅니다.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1월 23일 동해선 육로로 북측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금강산 지구나 마식령 스키장 등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고 앞서 남북은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을 금강산에선 남북 합동 문화행사를 진행키로 합의했습니다. 1박 2일간의 공동훈련에는 우리 측에선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을 제외한 상비군 가운데 선별한 선수들과 임원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하루 일정의 문화행사는 예술 공연 위주로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주라든지 이런 공연 그리고 문학 행사, 신앙송과 같은 그런 문학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 좀 예술 공연 같이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대는 항공편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마식령 스키장 인근에 갈마 비행장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 현송월 일행의 방남으로 경의선 육로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우리 선발대의 방북으로 동해선 육로가 뚫립니다. 동해선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부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외하고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끈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이틀 동안의 방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현 단장 일행은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공연장 5곳을 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이끈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파주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들어섭니다. 이틀간의 방남 일정을 모두 마친 점검단은 출경 수석을 마친 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전 점검단은 1박 2일간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방남 직후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이동해 두 곳의 공연장을 찾은 점검단은 하루 뒤 서울로 돌아와 세 곳의 공연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중 강릉 아트센터에서 2시간 30분, 서울 국립극장에서 1시간 20분가량 머물면서 꼼꼼하게 조명과 무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곳이 북한 예술단의 공연 장소로 낙점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남 기간 취재진의 수많은 질문에 현 단장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강릉역과 공연장 주변에서 시민들을 향해 간간히 손을 들어 답례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장 5곳을 모두 둘러본 현 단장 일행은 마지막으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우리 측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워커힐 호텔이 140여 명 규모의 예술단 숙소로 사용 가능한지를 점검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 예술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과 강릉에서 한 차례씩 공연할 예정입니다. 북측은 사전 점검단이 보고한 공연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남북이 합의한 북한 예술단의 서울, 강릉 공연 일시와 장소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분입니다. 국내 일부 보수단체가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사건을 두고 북한이 용납 못할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리명 참사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기와 통일기를 불태우는 천추의 용납 못할 만행까지 감행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앞서 대한애국당은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대법원의 추가 조사 결과가 2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이 여럿 발견됐는데 원세훈 전 원장의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접촉한 정황도 나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희 기자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성향 등을 관리한 문서가 있다며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 인사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진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재작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판사가 선출될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나오는가 하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쓴 판사의 성격과 가정사 등을 정리한 문건 등 개별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조사 과정에선 법원 행정처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받던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문의를 받고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거나 선고 이후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조사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애초 의혹만 앞세운 무리한 조사였다는 견해가 교차합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뽑아든 추가 조사라는 카드가 오히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블랙리스트 개념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